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가정용 하이파이 앰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어요. 그때 이제 차이파이 제품 10만원에서 20만원 언더에 있는 제품인데 정말 괜찮은 앰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 회사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 모델에서 조금 더 버전 업을 해가지고 좀 더 개선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 있기에 그 제품을 리뷰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V3라는 제품에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단점은 제 스피커가 100W짜리 스피커였단 말이에요. 8오hm 100W짜리 스피커인데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제품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리뷰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제가 직접 물건을 받아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저희 집 거실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할 GA3라는 앰프는 뭐냐면 요 앰프예요. 요 앰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이제 리뷰를 했던 제품이 이제 V3 이 제품이고요. 자, 근데 얘는 두 개로 되어 있고 이거는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레프트, 하나는 라이트. 그러니까는 각 채널별로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 나는 이제 모노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노는 이제 방식이 조금 요즘에 이제 핫한 이유가 뭐냐면, 앰프는 자체적으로 안에 레프트와 라이트 그 두 개의 채널에 앰프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레프트, 라이트를 채널로 이제 앰프를 하게 되게 되면 항상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크로스토크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로과 같은 회로를 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리가 누설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회로 자체를 아예 분리한 거죠.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앰프 모든 것들을 이제 분리해서 사용하겠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제 모노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요 사이즈와 요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V3 같은 경우가 얘도 똑같이 TPA 3255 앰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3255를 사용하고 있는데 출력을 더 증폭시킨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출력을, 그러니까 브릿지를 연결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올린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이즈가 왜 커졌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뒤를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입력이 XLR 입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LR 입력이 된다라는 거는 밸런스 타입의 입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밸런스 타입, 언밸런스 타입의 입력을 다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우포도 연결할 수 있게끔 우포 단자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밸런스 타입의 XLR 커넥터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 안에 또 그와 관계된 OP&F를 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포 아웃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앰프가 또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 RC 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회로 자체가, 기판 자체가 기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V3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온, 오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 자체를 꾹 눌러서 전원을 켜게끔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토글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토글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토글 스위치가, 얘는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는 토글 스위치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노로 할 것이냐 스테레오로 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모노냐 스테레오냐, 밸런스 타입의 입력을 쓸 것이냐 언밸런스 타입의 입력을 쓸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토글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적으로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할 때는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유닛 자체를 32V짜리 사용했는데, GA3를 하면서 저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용량을 좀 늘렸어요. 충분한 출력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 유닛 자체를 48V에 5A짜리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D급 증폭기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성이 좋은 거죠. 큰 출력을 또 고음질의 소리를 뭐 A급, B나 A, B급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작으면서도 큰 출력을 냈고 또 음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D급 증폭기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채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뭐 D급 증폭기 자체의 태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 자3 같은 경우에는요, PFFB라는 기능을 또 추가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포스트 필터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나중에 하고요. 그걸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디스토션을, 그러니까 A나 AB급에 비해서 디스토션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모닉 디스토션이 조금 있어요. 또 하나가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PFF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외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V3 같은 경우에는 방열 구조 자체가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위아래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바람이 들어와서 밑으로 이제 바람이 빼주는, 그러니까 방열을 시켜주는 이런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단점은 제가 이제 써보니까 집 환경에서 놓다 보니까 먼지가 여기가 앉게 되는 거죠. 먼지가 앉게 되면은 이 안에가 이제 보이거든요. 안에가 보이는데, 좀 먼지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근데 포시가 정말 대단한 게, 이런 모든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방열 구조가 아니라 옆으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양옆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먼지도 또 세밀하게 신경을 쓴 거예요. 안에가 이제 필터처럼, 메탈 필터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조그맣게 송송송 나게끔. 그래서 방향을 하되 먼지까지 흡입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제 배려를 했다라는 거죠. 양쪽으로. 외형적인 것은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를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 한 페이지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XLR 입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라지 파워 아웃풋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노 스테레오 이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앰프 얘기를 할 때 스테레오 앰프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의 출력으로 이제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브릿지로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채널짜리지만 한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큰 출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칩셋이 TPA 325 칩셋을 썼다. 이건 뭐 동일한 거고요. 오티마이즈 뭐 서킷이다, 뭐 그다음에 이제 리프레스 OP 앰프, 이건 뭐 V3하고 같다라는 거죠. OP 앰프 자체를 조금 더 음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로 이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벤출레이션 자체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칩도 좋은 칩을 사용하고 캐패시터라든지 부품 소자를 너무 고급진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팬의 캐패시터 큰 건 NCC 캐패시터, ENLA라는 캐패시터, 위마 저머니 거죠. 캐패시터하고, 그다음에 수미다 인덕터가 있고요. 탭 A 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너브 자체를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A 포트로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앰프가 작은 출력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모노로 할 경우에는 큰 출력을 내는 앰프인데, 이거를 딱 키자마자 소리가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스피커가 고장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출력 쪽에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런 회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시면 알 거예요. 그 볼륨을 쭉 올리다 보면 그게 왜 이게 안 올라가지, 소리가 크지가 않지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그때부터 출력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는 한 2시 정도는 올려줘야 제대로 출력을 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인풋,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인풋 자체가 RCA냐 XLR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모드 자체가 스테레오 모드 할 거냐, 아니면 모노. 모노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연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출력을 합산해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R은 106, 다이나믹 레인지가 106 dB가 된다는 거고요.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0.005%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터미널 임피던스가 2옴에서 8옴까지 제공한다. 자, 여기서 보면 레이트 아웃풋 파워가 중요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아웃풋 파워가 분명히 이제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레이트드 아웃풋 파워잖아요. 저번에 얘기할 때는 맥시멈 파워를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레이티드, 그러니까 전격 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격 출력이 180W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노 출력을 할 경우에는 4ohm이었을 때예요. 4ohm이었을 때 240W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답터에 따라서 이 아답터 파워 서플라이 유니트 자체에 따라서 이 출력이 결정이 될 텐데요. 저는 이제 48V의 5A짜리를 선정을 했고요. 이제 파워 오음이 걸렸을 때, 그러니까 모노의 결국에는 1kHz 시그널의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1%. 솔직히 1%는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린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한 120W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RMS 파워 자체가 120W 정도.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BMW 스피커가 8옴짜리거든요. 8옴짜리인데 그렇다고 하면 8옴에 100W짜리인데 여기 이제 맞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을 감안을 했을 때에 한 100W 정도 사용하면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딱 궁합이 맞는 제품이었던 거죠. 한번 회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요게 이제 TPA 3255 칩셋이고요. 요게 이제 인덕터예요. 수미다 인덕터고, 그리고 이게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것도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어서 하이 프리퀀시 필터일 거예요. 아마 요게 이제 출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독특한 게 보면 여기 릴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요 릴레이는 뭐냐면 스테레오 모드냐 모노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브릿지 연결을 할 때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브릿지 연결을 이제 회로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브릿지 버튼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릴레이를 이제 집어넣은 건요. 오므론 재팬 릴레이예요. 재팬 릴레이인데 이제 재팬 릴레이를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XLR OP-앰프가 또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이제 XLR 밸런스 타입의 커넥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OP-앰프를 별도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스와러블 OP-앰프는 이제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서브 우퍼용 OP-앰프도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브 우퍼용 쪽으로 또 다시 뽑고 싶다고 하면 이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이제 뽑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릴레이하고 요게 이제 소프트 스타트 릴레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콘덴서가 들어가 있고, 요게 뭐냐면 콘덴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콘덴서들이 많다 보면 그게 방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 충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일정 시간 충분하게 방전이 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 회로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왜 좋은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PFFB라는 것이 이제 추가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잠깐 설명을 하게 되면 디스토션이 더 좋아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들게 되게 되면은 지금 초록색 부분하고 이렇게 파란색 부분, 요 부분이 훨씬 더 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디스토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료를 보니까는 인터 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 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60Hz와 7kHz를 쐈을 때 여기서 상호 변조가 일어나서 인터 모듈레이션이 발생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된 건데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D급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트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오버슈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도 4옴이 결었을 때 오버슈트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오픈했을 경우고요. 그다음에 8옴이 걸렸을 때 오버슈트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제가 저희 집에서 들으면서도 느꼈던 건 뭐냐면 상당히 좋다. 야, 출력에 대한 아쉬움을 충분히 제가 이제 해소가 되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중저음 이 댐핑감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제품이 있다면 또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